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에너지 전환에 담긴 아주 거대한 모순에 대한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청정에너지 기술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그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힘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상황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왼쪽을 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태양광, 전기차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술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엄청난 기회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전력망은 꽉 막혀서 프로젝트가 줄줄이 지연되고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둘의 충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희망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멈출 수 없는 엔진, 청정기술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그 규모랑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90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 중국 혼자서 설치할 걸로 예상되는 태양광 용량이에요. 전 세계 새로 생기는 것의 절반 이상, 무려 56%를 중국이 다 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 중국의 이 엄청난 힘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말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32년, 그리 멀지도 않았죠. 그때가 되면 길거리에 새로 나오는 차, 2대 중 1대는 전기차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전기차가 좀 많아졌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자동차 산업의 판이 바뀌는 그런 거대한 변곡점이 코앞에 왔다는 신호죠.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전기차들 5천만 대가 넘는다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60%, 무려 60%가 중국에 있어요. 유럽이 한 21%, 북미가 1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확인이 되는 거죠. 중국이 이 청정기술 엔진의 심장이구나. 이 엄청난 점유율이야말로 앞으로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속도가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엔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흐름을 꽉 붙잡고 늦추는 장애물들. 지금부터는 바로 그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정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정말 큰 정책 변화, 아니 거의 유턴이 있었죠. 파리 협정에서 나가버리고 다시 화석연료를 챙기기 시작하고 청정에너지 지원은 줄여버렸으니까요. 그 결과요? 아주 명확했죠. 미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확 느려졌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거의 5년이나 뒤처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큰데 사실 더 근본적인 물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깨끗한 전기는 있는데 보낼 수가 없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 숫자 5년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같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다 지어놓고 이걸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에요. 아니 상상이 되세요? 발전소를 다 지었는데 전기를 못 보내서 5년을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력망 병목 현상이라는 말이 그냥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발목을 잡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막히고 인프라도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후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건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라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면 기후 문제는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가 그 반전을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 각 나라들이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해 하면서 경쟁적으로 펼치는 정책들이 2040년 탄소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건데요. 보세요. 유럽은 3.2%나 줄어들고 북미는 조금 늘긴 하지만 전 세계 전체로 보면 오히려 0.9%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지키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부터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더니 의도치 않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힘들이 막 부딪히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모두가 함께 가는 하나의 고속도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쌩쌩 달리는데 어떤 나라는 꽉 막힌 길을 가고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서 저마다 다른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사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화권은 국가가 이쪽으로 가!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요. 유럽은 탄소 뿜으면 돈 내! 하는 식으로 규제와 제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북미는 시장 상황이나 정치 바람이 부는 대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큰 경제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결국 에너지 전환의 미래는 뭘까요? 한마디로 거대한 두 힘이 벌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에너지 미래는 이 근본적인 레이스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거죠. 한쪽에는 멈출 수 없는 기술 발전이라는 말 그대로 로켓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정치와 인프라라는 꿈쩍도 안 하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로켓 대 벽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정말 빛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의 속도가 천천히 어쩌면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모순의 끝에서 과연 어떤 힘이 웃게 될지 그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